재능, 노력, 운 뒤에 숨은 성공의 동력. 기브 앤드 테이크의 책에서 재능, 노력, 운 뒤에 숨은 성공의 노력, 동력. 통념에 따르면은 커다란 성공을 이룬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능력, 성취, 동기, 기회이다. 성공을 거두려면 재능을 타고나는 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기회도 따라 주어야 한다. 그런데 데니 쉐이드와 데이비드 호닉의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흔히 간과하는 네 번째 요소가 등장한다. 그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선택한다. 이때 상대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으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쪽을 택해야 할까? 나는 조직심리학자 와튼스쿨 교수로서 10년 이상을 이 선택 연구에 집중해왔다. 그 연구 대상은 구글의 직원부터 미국 공군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했고 어느 쪽이 성공에 더 유리한지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결론을 지었다. 지난 30여 년간 이루어진 획기적인 연구활동을 통해서 사회과학자들은 개인마다 선호하는 호의 원칙이 다르다는 것, 즉 사람마다 주는 양과 받는 양에 대한 희망의 극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선호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의 원칙의 양극단에 선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여기서는 그 둘을 각각 기버와 테이커라고 부르겠다. 기버와 테이커의 그 프레임, 그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여기서 큰 주제로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테이커, 다시 말해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테이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이들은 상호관계를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또한 세상을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보고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까닭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많이 얻으려 한다. 사실 평범한 테이크는 잔인하거나 극악무도하지 않다. 그저 조심스럽고 자기 방어적일 뿐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 만약에 데이비드 호닉이 테이커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고려할 시간을 원하는 데니 쉐이드의 일장보다도 투자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우선시해서 계약 마감 기한을 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호닉은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였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버는 상대적으로 드문 부류다. 그들은 상호관계에서 무게추를 상대방 쪽에 두고 자기가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한다. 테이커는 자신에게 중점을 두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가늠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기버는 타인에게 중점을 두고 자기가 상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핀다. 돈과 관련해서만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버와 테이커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돈의 많고 적음이나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연봉의 액수에 따라서 구별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버와 테이커는 행동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테이커는 노력 이상의 이익이 돌아올 경우에만 전력적으로 남을 돕는다. 기버의 소원익 개념은 그 방식이 전혀 다르다. 기버는 자신이 들이는 노력이나 비용보다도 타인의 이익이 더 클 때 남을 돕는다. 심지어 노력이나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남을 돕는다. 시간, 노력, 지식, 기술, 아이디어, 인간관계를 총동원해서 누군가를 돕고자 애쓰는 사람이 같은 사무실 안에 있다면 그가 바로 기버이다. 기버의 생각. 혹시 테레사 수녀나 모한다스 간디 같은 위대한 성인만 기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언가 대단히 희생적인 행동을 해야 기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버는 타인을 돕기, 조언하기, 공적인 나누기, 남을 위해서 인간관계 맺기 등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한다. 기버의 생각, 사고. 이런 유행의 행동은
일터 이외의 장소에서 꽤 일반적이다. 예일 대학의 심리학자 마거리 클라크의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의 거의 모든 사람이 기부처럼 행동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결혼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가급적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에게 봉사한다. 반면에 직장에서는 상호 관계가 좀 더 복잡하다. 직업적으로 철저하게 기버이거나 테이커인 사람은 거의 없고 대개는 세 번째 행동 유행을 선택한다. 그 유행은 바로 손해와 이익의 균형을 이루도록 애쓰는 매척이다. 매처. 공평함을 원칙으로 삼는 매처는 남을 도울 때 상부상조 원리를 내세워서 자기 이익을 보호한다. 당신이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는 원리를 믿고 인간관계는 호의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매처이다. 주는 것, 받는 것,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것은 사회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행동 양식이다. 하지만 그 구별은 명확하지가 않다. 설령 한 가지 행동을 따랐더라도 직장에서 맡은 업무가 바뀌거나 또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양식으로 변할 수가 있다. 당신이 연동 협상을 할 때는 테이커, 또 부하 직원에게 조언을 해줄 때는 기버, 동료와 전문 지식을 나눌 때에는 매처처럼 행동해도 전혀 놀랄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일터에서 남을 대할 때 주로 한 가지 행동 양식을 선택한다는 증거가 있다. 그 행동 양식은 능력, 성취, 동기, 기회와 더불어서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행동 양식에 따른 성공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다. 만약에 누가 성공 사다리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기버인가? 테이커인가? 아니면 매체인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이다 라는 거죠. 매체인가? 기버인가?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는 사람은 세 가지 행동 유행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한 유행은 다른 두 유행보다도 많은 대가를 치른다. 어쩌면 당신은 데이비드 허넥의 사례를 근거로 기버가 가장 나쁜 결과를 얻으리라고 예측할지도 모른다. 맞다. 기버가 성공 사다리의 밑바닥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가 입증한다. 남을 이롭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 기회를 희생하는 기버는 강범위한 직업군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불리한 입장. 가령 엔지니어 세계에서 가장 생산력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기술자들은 기부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전문 기술자 1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른 기술자에게 도움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도와준 기술자들은 가장 성공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기부는 회사의 다양한 업무, 기술, 보고서, 도면 제작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수에서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들은 실수를 하거나 마감 기한을 넘기거나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남을 돕느라고 정작 자기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것이다. 벨기에의 의대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학점이 가장 낮은 학생들은 대체로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생각한다 같은 문항에 더 많이 동의했다. 심지어 기본은 시험 기간에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면서까지 자신이 이미 아는 내용을 친구에게 가르쳐 주었다. 영업사원들도 다르지 않다. 나는 노스캐롤리아 주의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버의 판매 실적이 테이커나 매처에 비해서 2.5배 더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버는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가장 좋을지 걱정하느라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지 못했다. 어떤 직업군에서든지 기버는 지나치게 배려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며 남을 이롭게 하려고 불이익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기버는 테이커에 비해서 수입이 평균 14% 적고 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이 2배 높으며 실력과 영향력을 22% 더 낮게 평가받는다는 증거도 있다. 이처럼 성공 사다리에서 밑바닥을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기부라면 꼭대기에는 누가 있을까? 테이커일까? 아니면 매체일까? 둘 다 아니다. 자료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본 나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도 기버가 있었다. 앞서 말한 대로
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술자는 기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생산성이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찾아보면 그 또한 기부임이 드러난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캘리포니아 주의 기술자는 항상 동료에게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이 주는 사람이었다. 최고의 기술자와 최악의 기술자는 모두 기부다. 테이크와 매체는 성공사들이 중간쯤에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패턴은 어떤 직업 구분에서든지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벨기에의 의대생 중에서 학점이 낮은 학생들은 대개 기부 지수가 높았고, 이는 학점이 높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전 과목에서 기부의 학점은 11% 더 높았다. 영업 현장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실적이 높은 영업사원들의 기부 지수는 실적이 평균은 영업사원들보다도 25%더 높았는데,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의 기부 지수도 평균보다도 높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최고의 영업사원은 기부로 그들은 테이크와 매처보다 연간 50%더 높은 실적을 올렸다. 다시 말해서 기부는 성공 다리의 꼭대기와 밑바닥을 모두 점령한다. 호의 원칙과 성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직업군에서든 기부가 꼴찌뿐 아니라 최고가 될 가능성도 가장 크다. 그렇다면 데이비드 호니의 이야기는 어느 쪽으로 판가름이 났을까? 자, 이렇게 결론은 기부 주는 사람이 오히려 실력이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최고의 실력자들이었고, 중간에서 뭐 평균적인 공평 지수나 혹은 가지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중간에 맴돌았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졌네요.